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일명 폭풍의 언덕, 원 제목은 여기 써 있는데 이제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가까이 보겠습니다. 위더링 하이츠. 네. 그리고 이 위더링이라는 것은 비바람이 분다는 곳이라는 겁니다. 비바람이 부는 곳. 그러니까 비, 바람, 풍우, 풍우가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부는 하이트 높이라 그죠? 높은 곳, 높은 곳. 그러니까 어떤 언덕이 아니라 높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풍우의 고원이라고 해야 이제 오히려 맞는 뜻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이게 고유명사니까 그냥 뭐 그대로 불러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어를 그대로 부르는 건 무책임한 거고, 그러니까 그 뜻을 얘기해야죠. 화이트 하우스가 미국 그 고유명사라고 해도 그걸 백악관이라고 불러야지 화이트 하우스 그렇게 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풍우의 고원 이렇게. 하지만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이 이제 너무도 이제 굳어져 있으니까 뭐 굳이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의 이름은 히스클리프라고 하는데 TH 발음이죠. 히스라는 이제 아주 거친 볼품 없는 그런 풀 이름 그걸 얘기하죠. 언덕이라든지 그런데 그냥 어디 생명력 강하게 자라는 그런 풀, 그걸 얘기하죠. 클리프, 언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히스클리프, 그런 풀꽃 피는 언덕, 잡초 피는 언덕이죠. 그 잡초와 같이 강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그런 히스클리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이야기 이전부터 소설이란 것은 이제 거짓말로 그냥 사람이 만들어 지어내거나 모은 경험을 이제 약간 뭐 끄적거려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우주 기록소에서 자기의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인간 삶을 미리 예정을 한다든가 혹은 이미 지나간 삶의 그 시나리오들이 하늘에 다 있는데 그것을 가져온 것. 근데 그것을 가져온 것이 현실에서 이제 구현되는 이야기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은 그 중심 개념 그런 거는 다 비슷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것은 바로 소설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더욱더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자 에밀리 브론테, 결혼도 하지 않고 30세에 죽은 처녀가 그야말로 인간의 음모와 그냥 투쟁 이런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경험을 했길래, 그리고 사회 경험도 많이 안 했죠. 그냥 젊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그냥 그 마을에 자기 집에 거의 있었다고 그러죠. 유학을 잠깐 갔지만은 금방 향수병으로 금방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그냥 이렇게 살기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그런 이제 치열한 사랑과 복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가? 그 음모 이런 것이 참 불가사의한 거죠. 이제 이 폭풍의 언덕 이야기는 지금 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너무 이제 뭐 도대체 등장인물 중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 행실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좀 문학적으로 이제 어떤 당연히 어느 정도의 교훈을 주는 걸고 뭔가 좀 마음을 평안히 하고 그러는 뭐가 있어야 이제 소설이다 문학이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거의 그 당시로는 뭐 비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와서는 이게 이제 그 언니, 이 샤롯이 제인에요. 당시로서는 아주 베스트셀러고 평가도 좋았던 그것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더 평가받고 더 유명하다고도 그러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지금 와서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 너무 많이 보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폭풍의 언덕은 이 드라마 지금 라디오가 아니라 이제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그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조 막장 드라마 그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인이 출세해서 주인한테 복수하는 거, 그것은 이제 제가 아직 어릴 때 그때 흑백 텔레비에서도 그런 방송 그런 드라마를 인기리에 두세 편을 내보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배경은 뭐 근대 배경으로 하인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현대 배경 또 옛날 배경으로 머슴으로서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 이런 그런 것이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동시대의 다른 소설과 소설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막장 드라마의 원조이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의 음모와 사랑과 복수, 투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원조이면서 그 당시의 소설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작품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소설이 그야말로 우주에서 떨어진 거라는 것을 더욱더 이제 볼 수가 있죠. 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경험으로 이렇게 소설이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구성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뭐 능숙하게 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읽어보면 너무 빨리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런 여러 대의 사람들이 막 서로 티격태격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글 잘 쓰는 사람 그 전문적으로 같으면 한 서너 권의 대화 소설로 충분히 해가지고 많이 이제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그냥 어떤 장편 소설로서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그런 소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형식은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한여있던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는데, 실제로 근데 한여였다는 사람이 굉장히 그냥 현학적인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하고 그 현실성이 좀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그 당시로 이제 한여라면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만 식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학식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한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뭐 많이 책을 읽고 그랬다 보니까 걔도 얘기할 수가 있고, 하여튼 근데 좀 어쨌든 웬만한 학자 교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현학적인 단어들을 많이 쓴 것이 원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크우드라는 이제 아주 형식은 이런 층이죠. 나라는 로크우드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한여였던 사람한테 말하고 듣는 형식인데, 그의 어떤 좀 보편적이지는 않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이제 전지적 시점에서 보통 가장 정석적인 소설 그러니까 했다면은 등장인물들 다 얘기하다가 히스클리프가 집을 뛰쳐나가고 3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만약 전지적 시점을 했다면 3년 후에 또한 히스클리프가 뭐 했냐, 이거를 아무 말도 안 하기가 어색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여가 그냥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묘사가 되지 않죠. 심리 묘사가 직접적인 심리 묘사는 없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인간의 심리를 그렸다는 것이 오히려 소설의 뛰어남이 있죠. 이제 소설의 주목적은 사실 뭐 어떤 개념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이제 설명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게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서 그것을 수상적인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소설이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모세모님이 얘기하기를 이제 에밀리 브론테로서는 자기가 직접 서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도 자기가 이런 격정적인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직접 책임지는 그거는 아주 부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3자 둘이서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로 다 이야기를 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이제 그 주인공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그 두 사람이 그야말로 작자의 분신으로서 이 두 사람의 심리는 그 사람의 행동만으로도 엄청난 아주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주변 인물이죠. 아무리 등장인물이 많다 해도 객체들이고 그러니까 작자의 그 분신은 이 히스클리프 그리고 보조적으로 캐서린이죠. 히스클리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자의 그 전쟁이 아닐까 동양권에서의 그런 것이 강력히 또 추측되는 인물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폭풍의 언덕은 요점을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너무나도 흔한 그 연애 치정 막장 드라마의 원조라는 것 그리고 그 작품은 그야말로 어떤 개인의 경험을 윤색해서 소설이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에서 벗어나 아주 그냥 그야말로 우주의 기록, 자기의 영적 그 경험, 자기의 윤회의 모든 경험 이런 데에서 그냥 따온 거. 비록 그 작자의 현생 에밀리 브론테의 삶은 아주 짧고 어찌 보면 또 단순하기도 했지만은 물론 이제 많은 독서와 그런 이제 스터디 공부를 통해서 그 자기의 그 쌓아온 그러니까 영적으로 쌓아온 기록을 리마인드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었겠죠. 이제 있었죠. 당연히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하지만 작자의 현생에서 그렇게 그걸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지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작자의 영혼 전체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흘러오는 그 전체에 있는 기억을 윤회생의 기억을 추출해내 가지고 그러한 이제 놀라운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